복덕한 사무실을 소개해봅니다. 온라인 사무실들이고요. 저희 사무실은 이런 모습이에요. 좀 다른 회사들과는 다른 그런 트렌디함이 있죠. 이렇게 네온사인도 있고요. 여기는 대표실인데 지금 현재 대표님은 바깥에서 저희와 함께 업무를 보시고 계시고요. 여긴 저희의 메인 회의실이에요. 얼마 전 이사나 이 속에 있는 내부 정리 때문에 조금 어수선한 모습이긴 하지만 아직 컨셉이 다 안 잡혀서 그렇고요. 그리고 이쪽은 파티션들이 곳곳에 있고 여기는 바로 식물벽입니다. 많은 분들이 인터넷으로 너무 예쁘다라고 해주셨던 곳이고요. 여긴 저희 탕비실. 지금 옆에 화장실 공사도 하고 있어서 이건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건물에서요. 지금 약간 정신이 없어요. 설거지를 못해가지고. 이쪽은 기획팀. 그리고 이쪽은 왼쪽은 개발팀이 있는 공간이에요. 지금 벽에 아무것도 없는데 오늘 밤새서 열심히 아크릴 스티커를 붙여놨습니다. 사무실 구조도 굉장히 독특하죠. 그리고 120도 책상이 다른 곳하고는 좀 다른 느낌이 들게끔 해주는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좀 더 현실적인 주제를 갖고 왔어요. 우리는 왜 위워크를 선택하지 않았나. 그래서 많은 스타트업들이 아마 위워크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셨을 거고, 또 위워크가 아니다 라고 한다고 하면은 비슷한 동종의 공유 오피스들을 고민해 보셨을 텐데, 저희가 스타트업이고 또 직원이 많지 않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워크를 선택하지 않은 이유를 얘기하고자 오늘 이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저희가 처음 위워크에 들어갔었을 때는요, 6월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양재동에서 오토갤러리라는 곳이 있었는데, 서울 오토갤러리라고 해서 수입차를 많이 파는 곳이에요. 저희 초기 투자를 해주셨던 분이 자기가 쓰던 집기랑 다 그냥 줄 테니 와라 라고 해서 반가운 마음에 이제 거기를 갔었고, 처음에 고정비 정도 좀 줄여보자, 우리는 곧 큰 돈을 받을 거니까 이런 생각으로 갔었는데, 이게 이제 기간이 길어지고 하면서 저희는 사람을 만나기도 너무 불편하고 누가 우리를 보려고 했을 때 오지도 않고 이런 공간이라는 걸 알고서는 좀 더 새로운 곳에 가보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희 같은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을 텐데, 내가 어떤 일이 잘 진행이 되지 않으면 생활 공간을 바꿈으로써 뭔가 좀 더 그런 이제 모티브를 주는 그런 것들을 저희도 생각을 했던 셈인 거죠. 그렇게 해서 위워크를 갔는데, 처음 갔던 위워크는 강남 위워크였었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위워크가 그렇게 크진 않네 라는 생각을 했었고, 2인실이 얼마 냈냐면 고시원으로 치면은 고시원 방 하나도 안 됐던 것 같아요. 책상이 지금 딱 이 반사판 120cm나 뭐 140cm 사이였을 거고, 이 폭도 엄청나게 큰 책상이 아니어서 노트북을 쓰는 사람이 일하기 되게 편하겠다, 데스크톱은 아니겠다라는 생각을 애초에 했던 공간이었었고, 두 사람 자리 정도 있으면 이렇게 좋은 햇빛이 받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통로 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게 썼죠. 둘이 앉아서 일을 하다 보면은 되게 우울한 순간들이 많았어요. 특히나 또 대표님이랑 막 싸웠는데 나란히 옆에 앉아가지고 일해야 되고 서로의 모니터가 보이고 이럴 때, 아, 이분 건 진짜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저희가 또 위워크를 사랑했던 이유는 공짜 커피, 약간 많이 시큼합니다. 공짜 커피도 있었었고, 또 하나는 사람들을 만나는 게 너무 좋다는 거였어요. 강남역에 있다 보니까 그 당시 저희 대표님은 뭐 ICO 때문에 되게 바쁘셨는데 사람들이 다 근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시간을 들이지 않고, 양재동 같은 경우에는 뭐 1시간은 나가지만 그런데 러시아워 타임에는 강남역에 도착할 수 있었을 경우들도 꽤 있었는데, 너무나 쉽게 만나고 싶은 사람을 정말 다 만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저렇게 기침을 하시면서 말이죠. 그래서 저희는 나름대로 위워크 생활을 진짜 만족을 했어요. 어느 날 삼성 위워크를 가보니까, 미팅 때문에 가봤는데 거기가 훨씬 좋은 거예요. 가격도 조금 더 비싸고요. 저희는 강남 위워크 생활을 두 달 맞죠? 2달 정도 하고, 한 달 했어요? 한 달밖에 안 하고 삼성 위워크로 옮겼어요. 그 위약금은 아니었지만 대신 옮길 때 비용 처리가 꽤 복잡했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 하시잖아요. 위워크로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내가 이 지점에 있다 저 지점에 가도 되게 편하겠다 생각하는데, 우리 그렇지 않았었어요. 그렇지 않았죠? 그 삼성 위워크 같은 경우에는요, 정말 커뮤니티 시설이 최고였었어요. 그래서 위워크 중에서 여기가 최고겠거니 생각하고 이제 저희는 있었었고요. 탁구장도 있었었고, 뭐 농구도 할 수 있는 게임장도 있고 해서 아예 부지 자체가 작았던 강남 위워크보다 삼성 위워크가 훨씬 좋았었고, 사람 만나기 편한 거는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또 워낙 커뮤니티 공간이 크다 보니까 그냥 밑에서 누군가를 만나기가 편했고 오죽 그랬으면은
그 층에서 제가 제 대학 동기도 만나고 또 저희 대표님은 뭐 아는 사람 엄청나게 많이 만나고 이런 형태였었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 저희의 만족도는 되게 높았습니다. 언제까지? 4인실을 쓸 때까지. 4인실도요 창가 쪽을 얻어서 썼기 때문에 되게 좋았어요. 비록 2명이었지만 저희는 초기에 잠시 테스트로 프로슈머 같은 분들을 이제 뽑았었는데 그분들하고 있었던 딱 그 4인실은 햇살이 내리쬐던 그런 공간이었었고, 그리고 햇살이 내리쬐던 그런 공간이었었고, 큰 창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런 공조 시설이 있는 곳이어가지고 무언가를 올려놓기에 좀 편한 것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햇살이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는 사람의 기분이나 이런 것도 좋았었고, 역시 주방에는 티와 커피들이 항상 구비되어 있었고, 얼음도 마찬가지고요. 설거지도 할 필요가 없었었고, 지하에 내려가면 여러 시설이 있기 때문에 되게 좋았습니다. 하지만 삼성전부터 불편한 상황들이 한두 개씩 생겼어요. 일단 출퇴근 때 엘리베이터가 너무 심하게 막혔었어요. 이건 정말 큰 스트레스였었고, 점심시간도 마찬가지였었고요. 그 건물 같은 경우에는 위어크가 거의 다 썼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회의실 예약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작은 기업들이 막 들어오다 보면은 회의실 쓰는 시간은 큰 기업이라고 해서 혹은 작은 기업이라고 해서 횟수의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회의실 예약이 너무나 어려웠었고, 저희는 추가 비용을 내고도 회의실을 이용한 적이 꽤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책상의 크기인데요. 그 당시 저희의 그 평균 체중이 83kg였었어요. 저를 제외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140cm 정도 되는 책상을 하나만 쓰는 게 너무 힘들었었고, 또 개발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책상이 여분으로 더 필요했었거든요. 근데 강남 위어크가 1인당 55만원 정도였었던 것 같아요. 맞죠, 대표님? 그런데 삼성 위어크는 60만원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6인이 됐을 때 360만원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공간에 대한 만족도는 되게 작았습니다. 그래서 4인실은 썼을 때 그래도 햇살이 내리쬐는 곳이라, 그래 뭐 240만원에 이 정도 집게 안 사고 너무 좋아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6인실 평균 체중 83kg에 6명이 꽉 들어차니까 공기가 되게 안 좋은 거예요. 또 6인실은 창가에 있지 않았고 가운데 통로 부분에 있었어요. 햇빛도 잘 안 들어오고, 또 위어크 특유의 그 빨간 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여기 뭐 뒤에 파란색깔 불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오로지 그 빨간 불, 정말로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눈이 계속 침침해지는 느낌이었어요. 그 공간에 오래 있다 보면은 우울감이 막 엄습을 했죠. 어느 날 6명 중에 한 분이셨던 분이 키도 176 정도 되셔서 이제 체중도 많이 나가셨지만, 이런 분들이 또 몸에서 적외선을 많이 품기 때문에 공간이 금방 더워지거든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기 8인실이 비었어요. 우리 저쪽으로 가요. 저기는 창문도 2개나 있어요. 그래서 봤더니 8인실 또 얼마겠어요? 바로 480만 원이죠. 제가 다이닝 오브제를 했을 때 강남에 실평수 65평에 제가 HBM까지 싸가지고 엄청난 이제 구로철판 인테리어에 복층까지 있었던 곳에서 일을 했었는데, VAT 포함 616만 원이었어요. 지금도 그곳은 여전히 아름다워요. 그런데 480만 원을 내고 8인실을 쓰는데, 누군가는 공간에 만족도가 있겠지만 그래봤자 작은 공간이었거든요. 한 3평 난짓 했으려나. 여기에서 회의실을 이렇게 예약하기 힘들고 주차도 하기 힘들고, 삼성동 주차 비용은 엄청납니다. 이게 과연 맞는 걸까? 라는 회의감이 들었을 때, 대표님도 나이가 있으신 분이니까 더욱더 회의감이 많이 드시는 것 같더라고요. 책상도 너무 좁고, 그리고 대표와 뭐 여러 직원이 평등하게 일하는 건 좋지만 사생활이 일단 없고, 그리고 짐이라는 부분에서도 정말 노트북 하나를 갖고 일하는 사람이 가장 적합하게 짜여진 공간, 이걸 어떻게 할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면서 저희는 다시 양재동으로 들어갔어요. 놀라운 건요, 양재동으로 다시 들어갔을 때 직원 만족도가 엄청났어요. 양재동이 실평수가 한 22평 정도 됐던 것 같아요. 20평에서 22평. 그러니까 직원 만족도가 왜 컸냐, 책상이 일단 160cm고 요 폭이 85cm. 그러나 여전히 문제는 존재합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곳, 그리고 눈만 높아지는 곳, 수입차들이 또 일반 수입차를 파는 곳이 아니잖아요. 저희는 이제 직원과 또 축원을 하고 또 투자를 받게 되면서 이사를 갈 계획을 세우게 됐어요. 그때 제가 대표님하고 얘기했을 때 월 고정 비용을 줄여야 된다. 인건비 한 명에 그런 비용들이 월세로 나가는 것까지는 오케이지만 그 이상이 나가게 되는 거는 줄여보자. 위어크처럼 의미 없는 비용으로 아무것도 남지 않은 채로 나가는 거는 좋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서 저희가 직접 공간을 꾸미기로 했고, 저는 직접 인테리어를 했어요. 여기 처음 들어왔을 때 공간은 대표님이 딱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은,
아니에요. 자기가 말한 거 기억을 잘 못하시네. 정이 안 가는 공간이라고 딱 대놓고 얘기를 하셨어요. 뭔가 정이 안 가는 공간. 기억나시죠? 근데 그랬는데 이 공간에서 지금 이 공간 정이 안 가세요?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제가 강요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이제 그렇게 됐는데 공간을 어떻게 리모델링을 했냐. 원래 있던 파티션을 없애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 내에서 뭐 가장 기본적인 거 있잖아요. 바닥, 벽지 뭐 이런 것들을 했었었고, 그리고 조명 공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서 조명을 많이 땄어요. 조명이 없으면 공간이 확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뭔가 재치가 넘치는 그런 저희만의 아이덴티티를 담을 수 있는 그런 아이템들을 좀 많이 배열을 했고,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을 생각을 해가지고 일단 책상은 크고요. 저희가 책상이 작은 거에 나름대로 한이 맺혔던 위워크 생활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밝습니다. 지금은 불을 저희가 이제 빨간 불만 켰지만 조도는 굉장히 환하게 했어요. 그리고 빨간 불과 하얀 불을 섞어놨기 때문에 켰을 때 기본적으로 약간 따뜻한 느낌이 드는 공간으로 배치를 했고, 그리고 위워크 때 좋았던 거는 비싸지 않더라도 아트 작품들이 군데군데 걸려있는 것들이어서 이번에도 그런 시도들은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만의 이제 컬러, 저희 컬러가 로고에 있는 그 컬러거든요. 의자 색깔, 네, 그렇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옆구리에 들어가는 약간의 연두색들,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더 조화롭게 이어져 있고 바닥이 들뜨지 않도록 차분한 회색으로 힘을 줬고요. 그리고 주변에 보시면 뭐 작은 소품 하나, 블라인드 하나 이런 것들까지 빛이 막 새지 않는 그런 재질들을 써서 재질에 대한 힘들을 굉장히 많이 준 것 같아요. 이제 제가 돌아왔어요. 그러면 2,200만 원을 한번 18개월로 나눠볼게요. 그럼 122만 원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내고 있는 관리비까지 포함한 월세를 더해보면은 한 달에 내는 비용이 얼마냐? 라고 하면 37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산업용 전기를 쓰고 있으니까 이거를 400만 원으로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그럼 400만 원으로 계산을 한다고 해도 위워크 삼성점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은 6.6인실 정도를 쓰는 건데, 6.6인실이면 아마 위워크에서 그게 3평, 4평? 이 정도밖에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저희는 지금 더 큰 평수를 쓰고 언제든 회의를 하면 할 수 있는 곳이 열려있고 또 대표님실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충원은 3명 하려고 예정 중입니다. 그리고 프리랜서들도 여기 와서 일을 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공간적인 메리트로 본다라고 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적어도 진짜 4명을 넘어서 혹은 8명 정도가 된 순간부터는 나가서 자신들만의 개인 공간을 여시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8명이 이제 열으실 때 딱 8명 맞추면은 정말 돈의 문제가 생기겠죠. 12명에서 뭐 13명까지는 기본적으로 항상 앉을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런 집기들은요, 중고로 잘 안 팔려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어디를 가더라도 계속 이어서 쓸 수 있는 장비를 사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맞춤 가구 절대 하지 마세요. 절대 안 팔리고요. 나중에 정말로 애물단지가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 제가 인테리어를 해봄으로써 느꼈던 점들을 한번 알려드렸어요. 그러면 저희가 4개월 남짓한 위워크 생활에 대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장점 1번, 직원을 뽑기 굉장히 용이하다. 또 두 번째, 교통이 좋은 곳에 있다. 세 번째, 주변에 돌아다니고 할 곳이 많다. 네 번째, 사람을 만나기 용이하다. 다섯 번째, 내가 집기들을 다 살 게 아니라고 생각하면은 비용에서 유리하다. 그런데 비용은 몇 명까지다? 4명까지였을 때 굉장히 유리한 구조입니다.